안녕하세요. 여름 지나고 처음으로 옷을 두 겹 입었네요. 속옷을 안 입었었는데. 아침 뉴스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13%인가 얼마가 확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내일 신문에 다음 주 신문에 나오겠죠. 저번에 제가 기술자들이 너무 부족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는 좋아지는데 그것을 따라가줄, 뒷받침해줄 손기술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너무 없어서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테슬라가 선불로 돈은 받았는데 자동차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번에 고소당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다음 주 신문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혁명,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스마트 시대 뭐 이런 책이 나왔고, 이 흐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를 안 하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과학 공부도 두 종류가 있는데, 치료를 위한 뇌과학이 있고 운영을 위한, 잘 살아가기 위한 뇌과학이 있는데, 뇌과학의 전통이 치료를 위한 뇌과학으로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두뇌를 잘 사용하기 위한 뇌과학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자동차 엔진과 부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는 커브길에 어떻게 핸들링을 잘 해야 되고,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는 깊이라든가, 사고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크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밟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두뇌가 오토바이냐, 뭐 사륜구동이냐, 뭐 스포츠카냐에 따라서 운전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 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정도 이 125cc 대림 VF를 10년 정도 탔어요. 군대 가기 전 갔다 와서 이렇게 직접 부딪힌 사고는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고, 살짝 스치는 접촉 사고는 있었는데 아예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블랙 아이스잖아요. 아스팔트가 얼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아침에 이게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거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블랙 아이스에 한번 당한 적이 있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하다가 차가 돈 적이 있고, 이 오토바이는 뭐에 위험하냐면 먼지, 모래에 위험해요. 이게 바퀴가 4개가 아니다 보니까 커브길에 모래 있으면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무릎 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신중하게 세상을 살아도,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게 모래인지 이게 땅인지 잘 안 보여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전거 타고 가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블랙 아이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블랙 아이스거든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위기에 빠지고 좌절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제 그런 게 우리들한테는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언급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테슬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테슬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돈을 이렇게 땡겨 쓰는 거. 저도 지금 부채가 많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채는 그림을 전달할 테니까 돈을 먼저 입금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활비 정도만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빚은 지지 않겠죠. 뭐 몇백 정도 지겠죠. 몇백 많아봐야. 몇백은 빚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제가 아는 형님이 자기는 몇억이라고. 어쨌건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를 지지 않는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지금 시간에 빚을 지고 있는데 요즘에 좀 수면 시간을 많이 늘렸거든요. 꿈꾸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뭐 개꿈만 꾸죠.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수면 시간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잠을 줄이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제가 터닝 포인트잖아요. 나이 50 터닝 포인트라서 나이 들면은 잠이 온다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잠이 잘 오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좀 푹 자고 있어요. 요즘에는 푹 자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읽는 것도 밀리게 되고 책 읽는 것도 밀리게 되고 그림 그리는 거 여러 가지 밀리게 되는데, 그 대신 좀 활동할 때 좀 스피드를 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자, 트럼프 얘기, 미중 얘기죠. 결국 제가 트럼프 얘기하는 것은요, 미중 얘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리더 그룹이 어떤 결정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결정을 하나 했는데, 지구상의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강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결정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요리를 해버릴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도. 근데 그 굉장히 긴 시도 중에 등장인물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겠죠. 근데 드디어 이제 트럼프라는 등장인물이 나서게 된 거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 미중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보세요. 트럼프 말이 중국이 중간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이런 이야기. 뭐 시진핑은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발언들. 그러면서 일본하고 연합해서 대중국 그 다음에 대북 공수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거대한 계획의 실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운명. 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 그 심재철 의원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청와대나 뭐 국회, 청와대에서 그 돈을 좀 함부로 쓴 거, 우리 세금을 함부로 쓴 문제, 이런 게 이제 관행이거든요. 관행.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시대는 총체적인 관행과의 어떤 전쟁 같아요. 관행과의 전쟁.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그걸 적폐라고 불렀죠. 적폐와의 전쟁의 시대인데, 예를 들어 두발 문제, 학교 아이들의 그 두발이나 복장 문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휴대폰 압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실시간 휴대폰 활용 교육,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만약에 그걸 대처한다면 실시간으로 휴대폰이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한 교육도,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폰을 빌려주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휴대폰을 활용한 수업을 늘리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교사가 수업하는 것은 적폐죠. 과거지향적인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죠. 교육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도구마가 있죠. 일종의 이런 도구마죠. 관광객이 김일성 동상을 촬영을 하는데 주머니에 손 놓고 촬영하려다 혼났다. 거기를 뭐 감시원이라고 하는 거야? 관리한테 그 사진 찍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니까 적폐는 도구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지나치게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신격화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그 교육계 교장 선생님 막 이런 어떤 훈장 선생님 같은 그런 신격화되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많이 신격화되어 있죠. 삼성이. 그래서 이제 삼성 얘기도 좀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데, 삼성 노조와를 군사작전식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했다, 뭐 이런 뉴스.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검찰, 경찰 이쪽이 삼성 장학금을 받은, 삼성과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일그러진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이제 정책 편이 되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노조가 그게 주주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겠죠. 그러니까 삼성 주주의 이익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지금 일부 제가 그림을 전달하기로 한 분들에게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10월 달에 이제 가서 더 열심히 그림 그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가 아니면 이 야외 일하기가, 제가 뭐 여름하고 겨울에 일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힘들거든요. 춥고 더울 때 일하는 게. 그래서 지금 9월 말, 지금 제가 이 옥상 저쪽에다가 창고를 하나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캔버스 같은 거,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를 보관하는 곳인데, 이제 다 그려진 그림은 이 집 1층, 문을 다 잠그고 1층에 큰 방이 하나 있어요. 큰 방에, 거기 정말 그림 보관하기 좋아요. 예. 아마 한 5평? 천장이 높고 꺼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큰 그림도.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관할 곳은 뭐 겨울에 작업해도 되죠. 실내니까. 그런데 이제 미완성된 캔버스를 미리 이 캔버스를 미리 좀 사둬야 되는 이유는요, 미루면은 미술 재료를 살 만한 돈이 다른 데로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맥주 마시는 데로 나간다든지, 물론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젊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미리 이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캔버스 자체를 여러 개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또 신나고 속도도 빠르고 물감을 더 아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돈이 생겼을 때는 미리 뭐 200, 300만 원을 써서 캔버스를 이제 사서 이렇게 놓을 보관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캔버스 보관 장소가 없으면 그림 그릴 장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창고까지 짓게 되면 이 옥상이 이제 한 30평 정도가 되는 건데, 이 공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그 창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정도 창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 한 추석 전 일주일 정도 계속 여기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그 지하 화실을 이쪽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림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약속한 그 시한에서
보름 정도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주겠다고 제가 약속, 스케줄표, 제 스케줄표인데, 그게 이제 뭐 10월 말로 좀 되는 거고, 10월, 11월, 12월, 겨울 갈수록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 활동이 많아지겠죠. 제가 현재 확실히 지하니까. 그래서 그림은 더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